욕먹을 각오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일부 제약사와 영양제 회사에게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5년차 내과 전문의 신정근입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이렇게 묻는 분들을 수도 없이 봤습니다. 선생님, 이 영양제는 괜찮아요? 이건 의사들도 먹는다던데요? 그럴 때마다 제 대답은 같습니다. 대부분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몸을 해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단순한 영양제 정보가 아닙니다. 35년 의사 생활의 경험과 연구 근거를 바탕으로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건강보조식품 5가지를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잠시 멈추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것은 무료이지만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어르신들의 식탁을 보면 밥보다 알약이 더 많습니다. 비타민, 칼슘, 루테인, 오메가3, 유산균, 홍삼, 아연, 마그네슘. 색색의 알약들이 밥상 한쪽을 차지하고 그걸 한 움큼 삼키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정도면 건강하겠지요? 하지만 그 순간 몸속에서는 조용히 균형이 무너집니다. 건강을 위해 챙긴 보조제가 간을 피로하게 만들고 신장은 과도한 성분을 해독하느라 지쳐갑니다. 실제로 저는 병원에서 이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봅니다. 약은 안 먹습니다. 다 자연식품이에요. 그런데 검사해보면 간 수치가 정상의 2~3배를 넘습니다. 비타민, 칼슘, 오메가3, 유산균. 좋다는 건 다 챙기지만 그게 바로 몸을 해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십니다. 70대 여성 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전 건강식품 덕분에 병원 안 가요.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급격히 나빠져 있었습니다. 원인은 하루 10알이 넘는 영양제 복용이었습니다. 보조식품이니까 괜찮겠지라는 믿음이 몸을 천천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보조제는 보조일 뿐입니다. 식탁이 기본이고 생활이 중심입니다. 보조제가 중심이 되는 순간 건강은 방향을 잃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의약품이 아니니까 안전하다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영양제 속에도 합성 첨가물, 흡수율을 높이기 위한 화학 성분, 심지어 중금속이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쌓이면 간이 먼저 피로해지고 몸의 해독 시스템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건강을 지키려다 병을 만드는 이 역설, 저는 진료실에서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간 수치가 오르고 소화불량이 심해지고 혈관이 굳어 심근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분들. 그분들은 모두 말합니다. 저는 약을 안 먹어요. 다 건강식품이에요. 하지만 몸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약보다 더 강한 자극이었다는 걸요.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손꼽히는 영양제 소비국입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이 보조제를 복용하고 그중 절반은 3가지 이상을 동시에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많은 알약이 필요할까요? 정말 그게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고 있을까요? 건강은 알약이 아니라 습관에서 나옵니다. 식탁의 음식, 햇볕 아래의 운동, 그리고 하루 한 번의 웃음이 진짜 보약입니다. 그걸 잃은 채 알약만 늘려간다면 그건 건강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35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진짜 건강은 약국이 아니라 부엌에서 시작된다. 오늘 그 진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항산화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젊음, 피부, 면역, 활력.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비타민 C 고용량 제품을 매일 챙겨 드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항산화제들이 오히려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던 시절 대규모 임상 데이터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수만 명이 5년 이상 비타민 E와 베타카로틴을 복용했는데 암 발생률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군에서는
폐암과 뇌출혈 위험이 증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몸 안의 산화항산화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항산화제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활성산소는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면역세포가 세균을 죽일 때도, 상처가 아물 때도 우리 몸은 일부러 활성산소를 사용합니다. 그걸 억지로 없애버리면 몸의 자연 치유력이 떨어지고 세포의 정상 신호까지 막아버립니다. 즉, 너무 깨끗하게 만드는 게 오히려 병을 부르는 셈입니다. 한때 저도 환자들에게 비타민 E 캡슐을 권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60대 남성 환자분이 갑자기 뇌출혈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혈액응고 검사를 해보니 이상이 없었는데 그분이 매일 고용량 비타민 E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비타민 E는 혈소판 응집을 막아 혈전은 예방할 수 있지만 반대로 출혈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고용량 항산화제의 무분별한 복용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항산화제를 알약이 아니라 식탁에서 섭취하는 것입니다. 당근, 토마토, 블루베리, 브로콜리 같은 채소와 과일에는 필요한 만큼의 천연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은 음식 속 항산화 성분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배출합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없습니다. 결국 젊음을 지키는 건 약이 아니라 색깔 있는 식단입니다. 이제 두 번째 칼슘 이야기입니다. 뼈 건강엔 무조건 칼슘이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칼슘 보충제 때문에 병원에 오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매일 아침, 점심, 저녁 3번 칼슘제를 챙겨 드셨습니다. 이 정도면 골다공증은 안 오겠죠? 하셨죠. 하지만 검사 결과 혈관의 석회화가 심했습니다. 즉,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고 혈관벽에 붙어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고용량 칼슘 섭취로 인한 혈관 손상입니다. 몸에 들어온 칼슘은 뼈로만 가지 않습니다. 혈중 칼슘 농도가 높아지면 남는 칼슘은 혈관벽과 심장 판막에 침착됩니다. 이게 반복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해외 연구에서도 칼슘제를 장기 복용한 사람은 음식으로 섭취한 사람보다 심장병 위험이 최대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칼슘의 해답은 약국이 아니라 식탁과 햇볕에 있습니다. 멸치, 시금치, 두부, 우유, 들깨 같은 음식으로 섭취하면 필요한 만큼만 흡수되고 나머지는 버려집니다. 게다가 햇볕을 통해 만들어지는 비타민 D가 칼슘을 뼈로 정확히 보내줍니다. 결국 칼슘제를 먹기 전에 해야 할 일은 약통을 열기보다 운동화를 먼저 신는 것입니다. 체중이 실리는 운동, 즉 걷기 계단 오르기가 배운 근력 운동은 뼈에 미세한 자극을 줘 칼슘이 제대로 자리 잡게 만듭니다. 약이 아니라 움직임이 뼈를 단단하게 만드는 셈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칼슘제를 새 알 먹는 것보다 햇볕 아래에서 30분 걷는 게 훨씬 좋은 치료입니다. 건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이미 스스로 회복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억지로 채우려 들 때 오히려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 두 가지 고용량 항산화제와 칼슘제는 대표적인 좋은 의도로 시작된 나쁜 습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치매 예방제로 불릴 만큼 인기 있는 보조제, 바로 은행잎 추출물 징코입니다. 약국에서도 마트에서도 온라인에서도 기억력 향상, 혈액순환 개선, 치매 예방이라는 문구와 함께 너무나 쉽게 팔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건 꼭 먹어야지 하며 챙기시죠. 그런데 저는 병원에서 오히려 징코 때문에 고생하는 환자를 훨씬 자주 봅니다. 은행잎에는 징코플라보놀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혈소판의 응집을 막아 혈류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즉, 피가 잘 흐르게 해주는 효과죠.
문제는 바로 거기 있습니다. 혈류를 부드럽게 한다는 건 피가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항응고제와 파린, 플라빅스 등나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분이 진코 제품을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멍이 쉽게 들고 잇몸 출혈이 잦아지고 심하면 뇌출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에도 그런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아스피린 반 알만 먹는데도 자꾸 멍이 들어요. 피검사 결과 혈소판 수는 정상이었지만 출혈 시간은 2배 이상으로 늘어나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지인의 권유로 은행잎 보조제를 추가로 드셨던 겁니다. 게다가 치매 예방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매우 약합니다. 수년 전 대규모 국제 연구지 EM 스터디에서도 진코를 6년 이상 복용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인지 기능 저하 속도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즉, 기억력 향상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고 대신 출혈 부작용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럼 은행잎은 절대 먹으면 안 되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문제는 보조제 형태로 농축된 고용량입니다. 차로 마시는 은행잎차 한 잔, 계절마다 잠깐 먹는 은행 몇 알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알약으로 매일 고농도로 섭취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몸의 균형이 깨지고 혈류 조절이 과도해지는 거죠.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은행잎 알약을 삼키지 말고 대신 뇌를 자극하는 생활을 하세요. 매일 30분 걷기, 새로운 대화 나누기, 하루 10분 책을 읽고 손으로 글씨 쓰기. 이게 진짜 뇌세포를 살리는 최고의 보조제입니다. 뇌는 약보다 활동을 좋아합니다. 움직임과 자극이 있을 때 새로운 신경회로가 생기고 그게 바로 치매 예방의 본질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고용량 단백질 파우더입니다. 이건 요즘 젊은 사람들뿐 아니라 6070대 어르신들 사이에서도 정말 유행입니다. 근육은 단백질로 만든다. 이 한 문장이 마치 진리처럼 퍼졌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과 형태입니다. 우리 몸은 단백질을 흡수하는 능력이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젊을 땐 40지도 거뜬히 소화하지만 60세 이후엔 위산과 소화 효소가 줄어 한 끼당 2530지 이상은 제대로 흡수하지 못합니다. 즉, 그 이상 먹으면 근육이 되는 게 아니라 노폐물로 바뀌어 신장을 괴롭히는 셈입니다. 실제로 단백질 파우더의 대부분은 우유 단백질 유청, 카제인을 농축 분리해 만든 겁니다. 흡수는 빠르지만 첨가물도 많습니다. 단맛을 내기 위한 인공감미료, 질감을 위한 점증제, 맛을 유지하기 위한 합성 향료. 그걸 매일 마시면 신장이 과부하에 걸립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70대 남성 환자분은 매일 단백질 쉐이크를 2잔씩 마셨습니다. 운동도 못하니까 먹는 걸로라도 챙기려고요. 그런데 혈액 검사에서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근육을 키운다고 먹었는데 오히려 몸이 무거워졌다고 하셨죠. 몸은 이미 단백질 과잉으로 피로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중금속입니다. 시중 파우더 일부 제품에서는 납, 카드뮴이 검출된 적도 있습니다. 이건 몸에 서서히 쌓이기 때문에 당장은 증상이 없어도 나중엔 피로, 빈혈, 신장 손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 단백질은 먹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즉, 근육을 늘리고 싶다면 단백질보다 운동 자극이 먼저입니다. 아무리 고단백 파우더를 먹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단백질은 벽돌이고 운동은 시멘트입니다. 벽돌만 쌓아두면 집이 되지 않습니다. 시멘트가 있어야 근육이라는 집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단백질 파우더는 약이 아닙니다. 달걀, 두부, 생선, 콩으로 충분합니다. 특히 아침엔 삶은 달걀 1개, 점심엔 두부 반모, 저녁엔 생선 1토막이면 됩니다. 그게 하루 단백질 권장량의 대부분을 채웁니다.
거기에 걷기 30분, 스트레칭 10분이면 단백질이 근육으로 변하는 길이 열립니다. 결국 핵심은 과학적 조화입니다. 몸이 감당할 만큼, 흡수할 만큼만 주는 것. 그게 진짜 영양 관리입니다. 영양제는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필요 없는 건 내보내라고 이미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걸 무시하고 계속 밀어넣는 게 결국 병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은행 잎은 머리를 맑게 해주지 않습니다. 대화가 머리를 맑게 합니다. 단백질 파우더는 근육을 만들지 않습니다. 움직임이 근육을 만듭니다. 결국 건강은 알약이 아니라 일상에서 만들어지는 습관의 총합입니다. 몸은 약보다 지혜를 기억합니다. 무엇을 더 먹을까보다 무엇을 줄일까를 고민할 때 비로소 진짜 건강이 시작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제품, 바로 하루 한 팩 종합영양제 세트입니다. 아침에 봉지 하나 뜯으면 비타민, 오메가3, 루테인, 칼슘, 마그네슘, 유산균까지 온갖 영양제가 한 번에 들어 있습니다. 이거 하나면 다 된다. 바쁜 현대인을 위한 완벽한 밸런스. 광고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편리함이 바로 몸의 균형을 깨뜨리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이 팩의 구성은 대부분 겹칩니다. 비타민 D는 비타민제에도 칼슘제에도 들어있고, 비타민 B군은 에너지 제품, 눈 영양제, 종합 비타민 3가지에 다 들어있습니다. 즉 하루 권장량이 아니라 하루 3배가 되는 겁니다. 몸은 필요한 만큼만 흡수하고 나머지는 간이 처리합니다. 결국 간은 과로에 시달리고 그 결과 피로 감속, 쓰림, 입마름 같은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더 큰 문제는 이 팩들이 서로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철분은 칼슘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거의 안 되고 아연은 구리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비타민 E와 오메가3는 둘 다 혈액을 묽게 만들어 같이 복용할 경우 출혈 위험이 커집니다. 즉, 몸속에서 서로 싸우는 조합을 우리는 한 팩으로 간편하게 삼키고 있는 셈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사례를 자주 봅니다. 혈압약과 혈전약을 드시던 60대 남성분이 건강보조제를 좀 챙겨봤다며 병원에 오셨습니다. 혈압은 괜찮았지만 멍이 심하게 들고 코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의 종합팩에 오메가3, 비타민이, 은행잎이 모두 들어 있었던 겁니다. 3가지가 동시에 혈액 응고를 억제하니 몸은 출혈을 멈출 수가 없었던 거죠. 또 어떤 70대 여성 환자분은 피로가 심해져 영양제 세트를 먹기 시작했는데 한 달 뒤 간 수치가 3배나 높아졌습니다. 그 팩 안에는 비타민 D, E가 모두 고용량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과하면 몸에 쌓입니다. 결국 영양제 때문에 간이 피로해졌다는 진단을 받으셨죠. 그런데 이 하루 한 팩의 더 큰 문제는 누가 만든 팩인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소비자는 의사 자문을 받았다는 문구를 믿지만 실제로는 광고 협찬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개인의 약 복용, 질환, 체중, 나이, 간신장 기능 차이는 전혀 고려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조합이라는 환상만 팔리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혈압약을 복용 중인 분은 마그네슘 감초 홍삼을 피해야 합니다. 감초는 혈압을 올리고 홍삼은 혈당을 변동시킵니다. 그런데도 그런 성분이 하루 한 팩 안에 들어 있습니다. 결국 몸에 좋은 줄 알고 먹은 영양제가 당뇨를 악화시키고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여러분, 건강은 많이 챙긴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진짜 승자는 제대로 알고 챙긴 사람입니다. 필요한 영양소는 한두 가지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식탁에서, 햇볕에서, 그리고 하루의 움직임 속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한 팩 대신 하루 한 접시를 바꾸세요. 밥상에 멸치 한 줌, 나물 반찬 2가지, 계란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건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지켜온 가장 완벽한 영양제입니다.
우리 몸은 자연에서 얻은 영양을 가장 잘 알아봅니다. 합성 캡슐보다 밥상 위의 색깔을 훨씬 반갑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운동은 가장 강력한 보조제입니다. 약국에선 절대 팔지 않는 최고의 영양제죠. 매일 30분 걷기만으로도 근육 단백질이 늘고 뼈에 칼슘이 단단히 자리 잡습니다. 햇볕을 받으며 걸으면 비타민 D가 생성되고 혈관이 열리며 뇌로 가는 혈류도 좋아집니다. 비타민, 단백질, 칼슘 올인원. 그게 바로 운동입니다. 여러분, 건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몸은 우리가 믿는 것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불필요한 걸 스스로 내보내고 필요한 걸 기억하며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걸 믿고 맡겨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몸보다 광고를 더 믿고 있습니다. 의사가 아닌 연예인의 한마디에, 논문이 아닌 TV 자막 한 줄에 건강을 맡기고 있는 거죠. 35년 동안 환자들을 보며 느꼈습니다. 정말 건강한 사람들은 알약을 줄이고 습관을 늘린 분들이었습니다. 하루 한 팩을 버리고 대신 하루 한 끼를 바꾼 분들, 비타민보다 브로콜리를, 칼슘제보다 들깨를 선택한 분들, 그분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젊어지고 더 활기찼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의사인 저도 그 원칙을 매일 실천합니다. 보조제 대신 제 손으로 만든 음식, 운동 대신 엘리베이터를 포기한 계단, 그 작은 선택이 10년 뒤 건강을 결정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부터 단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약통을 열기 전에 식탁을 먼저 보시고 영양제를 사기 전에 하루의 걸음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그게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보조제를 줄이고 식탁을 늘리고 알약 대신 햇볕을, 광고 대신 자신의 몸의 소리를 믿으세요. 몸은 언제나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그 소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건 무료지만 여러분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데 무척 큰 힘이 됩니다. 저 신정근입니다. 앞으로도 광고나 유행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근거와 경험으로 검증된 진짜 건강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100세까지 건강하게 걸어갑시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